지역 복지라 할게요.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가로로 쓰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발견 및 분석입니다. 1번. 문제 발견 및 분석이 되고, 자, 첫 번째는 문제를 규정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를 규정하라. 첫 번째 1번에 문제를 규정하라. 그게 보면 집약되고 분명하게 규정돼야 된다라고 했죠. 문제 집약과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 자, 이게 1번이 되고요. 자, 2번. 자, 2번에선 좀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사회 문제와 가치관을 분석하는 거예요. 사회 문제와 가치관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 이 사회 문제와 가치관을 분석할 때 사람들의 견해를 보는 거죠. 누가 그것을 문제로 보고 누가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도계층이요. 지도계층의 견해를 봅니다. 이 지도계층의 견해는 바로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컴마 하시고, 사회사업가와 기관의 견해도 중요하다 그랬죠. 네, 사회복지사와 기관의 견해, 전문 분야의 견해. 자, 이러한 것들을 분석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사회 문제와 관련 이론입니다. 사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된 이론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고요. 네 번째는 사회 문제의 조작화입니다. 사회 문제의 조작화는 이것을 구체화하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발견과 분석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 시험에 출제된 게 이거예요. 지도계층의 견해는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로 들어갑니다. 정책은 다양한 대안 중에서 선택된 확고한 행동 노선, 주어진 상황에 비추어 현재와 장래, 미래의 결정을 인도하고 가능하게 해주는 일반적인 지침을 정책이라 합니다.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이념관, 이데올로기를 말하고요. 이념이라 생각하면 돼요. 실현 가능성과 합리성, 이런 것들을 이제 정책 수립할 때 고려할 요건이라 합니다. 행동체계는 일반적으로, 행동체계는 아시죠? 어떤 문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는 자원들이 되는데, 정부기관이나 사회사업가가 속해 있는 사회복지기관, 클라이언트 집단, 문제 해결과 이해관계가 있는 정치인, 기업인, 전문 분야 등의 관련 집단이 모두 행동체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시 효과성과 효율성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있는데요. 펄먼과 구린이 말한 것인데 4번 체크하십시오. 업무의 내용, 컨텐츠를 봐야 됩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중요하죠.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어떤 서비스로, 어떤 순서로, 얼마만큼의 양을 어떤 전달책을 통해서 제공할 것인지.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컨텐츠가 상당히 중요하고, 자원입니다. 물적 자원 및 필요한 인력과 재원이 무엇이고, 현재 어디에 있으며 누가 통제하고 있고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자원과 연관성이 있고요. 가능성입니다. 자원 활용 가능성이 있는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나 자원의 분배나 새로운 자원의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프로그램 수행에 어느 정도 수용과 저항이 존재하는가. 수용이 많으면 가능성이 높겠고 저항이 많으면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필요한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사용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가능성 자원입니다.